네, 두 번째 용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신문 어제 인터넷판부터 나왔는데요. 다음에서는 보니까 첫 페이지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정봉주 꼼수. 정봉주가 나는 꼼수다의 일원이긴 했습니다만은 꼼수를 써서 들어가려고 했다. 이번에 민주당 출마 후보자로서 꼼수를 써서 검증 없이 들어가려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설명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개의 조직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조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지요.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그리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그래요. 후보검증위원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후보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검증위원회 여기서는요. 이제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심사해달라. 후보자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내가 어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 이걸 분명히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신상을 들여다봐도 된다. 이런 검증 절차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것이고요. 공천관리위원회는 뭐냐면요. 공천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나 공천 받겠다. 경선할 테니까 이제 나를 후보로 등록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이 후보 검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 후보들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은 이거는 당 그 후보 검증위원회, 당 후보 검증위원회 여기서 검증을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실 검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 검증하는 일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검증해야 할 일을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검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후보자 검증위원회에다가 이제 업무를 일부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거쳐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정봉주 의원이 후보 검증위원회 거치지 않고 당 공천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서울신문은 정봉주 꼼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받기 싫어가지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이렉트로 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한테 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또 정봉주가 검증을 받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후보 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정봉주가 정말 그런 꼼수를 썼을까요? 후보검증위원회에서 만약에 검증받지 않고 당 공천위원회에다가 등록하면 검증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검증해요. 여기서도 해요. 다만 여기를 거치지 않았으니 불편할 뿐이죠. 그럼 왜 정봉주는 여기를 안 하고 여기로 했느냐? 이거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지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뭘 아쉬워하느냐? 진작 쓸 걸 왜 이제 와서 쓰는지. 예, 대부분 굉장히 탄식하세요. 자, 미리 쓰시면 개이득입니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뉴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이라서.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미래한국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경우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하면은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의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그런 위성정당, 괴뢰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비례한국당이 그랬는데 비례한국당 등록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비례한국당 가져갔으니까 비례자유한국당을 하려다가 선관위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한국당, 이름 비슷한 비례한국당, 네.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미래한국당이 되려면은 순번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번이. 기호 10번, 20번 이러면 누가 그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그 비례 위성정당이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탈당을 시켜가지고 괴뢰정당을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지금 3번이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을 4번으로 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20명을 이제 도려내가지고 미래한국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로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정당 보조금 한 75억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꼼수, 이거야말로 진정한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당 보조금도 더 받고, 그러면서 또 비례 자유한국당의 의미는 살리고, 야, 정말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만큼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이게 바로 이번에 바뀐 선거법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의석을 더 확보하려고 미친놈들 같으라고 진짜. 이 선거법의 정신을 뭉개버리는, 이게 바로 입법부가 할 짓입니까, 이게? 결국 돈이었어요, 돈. 선거 보조금. 이거 한 75억 받으려고. 그래서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선거자금 확보하고. 네, 이 두 당의 관계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그 꼼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정봉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진짜 이자들 너무 아주 사악합니다. 사악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적격으로 판단받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하는 이런 절차가 사실은 민주당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봉주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불법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봉주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왜? 검증 받으면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꿀릴 게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정봉주는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에다 그 후보 등록을 했느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느냐?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받고 가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이걸 이제 감안하는 거죠. 그러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검증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검증을 해요. 응? 여기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룰이에요. 그렇다면 왜 정봉주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안 거쳤을까? 강서갑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강서갑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강서갑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왔던 모양인가 봐요. 여기로 나와달라. 이걸 놓고 또 정봉주 의원 지지자들이 또 견해가 갈렸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또 판단하고 마지막까지 판단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뒤늦게 냈다라는 것이 정봉주 의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간들 다시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서울신문 보도대로 추가 소요 심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아마 당에서 비용을 대는 모양이죠. 추가 소요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명시하고, 그리고 공관위 심사 통과 때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을 금지하고 경쟁력, 경력 등 자격 심사를 더 세밀하게 진행한다. 이건 원래 나왔던 원칙이었어요. 특별히 정봉주 때문에 만든 원칙이 아니고요. 근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마치 정봉주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게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바로 후보 등록을 하려는 이런 의도로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후보 등록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가득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뒤늦게 낸 거고요. 뒤늦게 낸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차마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만 보면은 정봉주는 꼼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정봉주는 꼼수를 쓴 적이 없어요. 검증 안 받으려고? 검증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면 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 이것만 갖고 검증을 피하려고 했다? 이건 마타도입니다, 여러분.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하셔야 돼요.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봉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봉주가 꼼수를 썼다? 그러면 정봉주한테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이거 왜 여기 안 하셨습니까? 그럼 정봉주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알아봐야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여기 거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낸 거는 꼼수로 봐도 됩니까? 예, 꼼수입니다. 정봉주가 꼼수 썼습니다. 이 사람 검증 안 받으려고 했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야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정봉주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봉주는 꼼수를 쓴 적 없습니다. 사정 때문에 정봉주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검증을 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